Good morning, everyone. Today is 28th of February, Sunday, 2021. This time I will talk about some Samsung 전자. Now is 4:45. It's really early in the morning.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저녁에 한 두세 시간 막 책상에서 막 리서치하다가 깜빡 자고 나서 잠이 안 와갖고 지금 아까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좀 뜨뜻한 물 좀 받아서 욕조에 좀 푹 담가서 반신욕 좀 하고 목욕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자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와서 또 한 편 찍고 그리고 조금 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뭐 대부분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서 못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못 가고 있는데 이제 뭐 조만간 가겠죠. 조만간 가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최근 이슈들을 좀 둘러보면서 좀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삼성전자 첫 번째 이슈는요. 폴더블 폰 차기자 갤럭시 Z 폴드 3 가칭인데 나왔는데 사진에서 봤는데 상당히 이쁘고 뭐라 그럴까 하여튼 미래 냄새가 좀 물씬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흥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사이클 신호가 오고 있다. 스페셜 그 D램이 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D램이 이제 경쟁력이 중국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좀 전환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램 생산 라인 중에 13개 라인을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 전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왜냐하면 D램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D램 중에서 모바일, 그다음에 서버, 그래픽 D램 공급 부족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슈퍼사이클이 와서 원래 올해 신규 투자를 메모리 25조, 비메모리 10조 해서 35조 정도 생각을 했는데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세금 감면을 요청을 해서 20년 동안 9,070억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텍사스 주정부 오스틴시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도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 규모,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고용 계획, 세금 감면 요청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107페이지인데 컨피던셜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공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획은 2021년 2분기에 착공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분기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3년 4분기에 가동을 목표로 지금 그렇게 했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스틴의 파운더리 공장을 증설한다기보다는 뉴욕이나 또 애리조나 오는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오스틴 텍사스하고 오스틴시를 압박을 해서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서울 신라 호텔과 함께 experience with the 에어드레서 그래서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를 넣고 호텔에서 자면서 그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를 체험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를 더 사라는 뜻이겠죠. 근데 뭐 그만큼 좋은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삼성 AR 글라스 Augmented Reality인데 이게 이제 VR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VR은 버추얼 리얼리티도 완전 가상 이미지인 거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는 실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다가 약간의 가상의 정보를 더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는 실제도 실제 같죠. 왜냐 실제 상황에다 입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AR 글라스를 출시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슈퍼사이클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너무 업황이 좋아서 투자를 더 확대할 거고 너무 업황이 좋아서 투자를 확대한다면 그만큼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아마 늘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9만 전자, 10만 전자
11만, 12만 전자를 향해서도 또 가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딸들은 일단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달 정리식처럼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녀분들한테는 우리나라 거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외국 거는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나 아마존 이런 거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두시면 10년, 15년 뒤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정말 행복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뭐 계속 간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신문의 이슈들을 좀 한번 볼까요? 베타카 마을에 체크인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강원도 정선, 근데 정선은 서울에서 가긴 조금 멀기는 멀더라고요. 그런데 강원 정선 고안 18리 폐광전 마을의 변신. 근데 이렇게 폐광촌 마을이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면 뭔가 테마가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사진들인데요. 잘 보였을래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쁘네요. 그래서 정선에 그때 뭐 이렇게 뭐 탈 것들이 있고 관광하러 한번 이제 강원도에 저희가 뭐 자주 가거든요. 이제 용평에 콘도도 있고 용평에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쪽에 아야진 쪽에 좀 땅도 있고 뭐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강원도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몇 개월 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뭐 부모님 모시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뭐 공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학원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상당히 강원도가 재미있습니다. 가면요. 예. 영화 엑시트를 보니 뷔페 아르바이트 기억이 떠올랐다. 이용재의 필름 위의 만찬, 엑시트와 뷔페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용재 씨가 아마 그 대학 후배 부모님이 운영하던 아무개 뷔페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 정당 사원들 사이 어느 건물 5층쯤에 있었는데 홀이 따로 없었기에 결혼 피로연을 뺀 돌이나 환갑 칠순을 비롯한 각종 생일잔치 위주로 주말에만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엑시트를 보니 뷔페 아르바이트 기억이 떠올랐다. 용남 조정석의 어머니 현호 고두심의 칠순잔치가 가상의 미래 신도시 소재 연회장 구름정원에서 열린다. 이래저래 용남에게는 불편한 자리다. 취업에 실패해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도우며 누나에게 구박받다 못하 어린 조카에도 무시당하는 처지. 옛날에 제 처지하고 좀 비슷하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름정원 직원인 산악 동아리 후배 의주까지 마주친다. 용남은 대학 시절 의주에 고백했다 실패한 머쓱한 사이다. 그런 가운데 도시는 한복판에서 탱크로리를 활용한 가스테라가 벌어지고 도시는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가스테라 같은 대참사 없이도 뷔페는 아수라장이다. 내 뷔페 기억은 원래 나쁘지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경기도 수원시 어딘가의 뷔페를 처음 가보았다. 먹성이 너무 좋아 부모님에게 과식을 못하도록 종종 제지당했던 어린애에게 그것은 천국이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바닐라, 초콜릿, 딸기 3가지 맛 아이스크림도 훌륭했지만 찬물에 둥둥 떠있는 버터 조각과 다소곳한 롤빵의 인상이 더 깊이 남았다. 저는 뷔페에 관한 기억이 저희 뭐 어렸을 때만 해도 뷔페 레스토랑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제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무슨 뭐 누구 생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뭔 일이 있을 때 가서 한 번씩 먹으면 사실은 맛을 별로 못 느껴 같은 음식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음식 양에 좀 압도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두 가지 음식을 맛있게 시켜 먹는 게 낫지 뷔페는 너무 음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그 제가 어디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푸드 레스토랑인데 거기 이제 제가 괴를 좋아하는데 괴가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괴가 단가 너무 비싼지 괴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가는데 아니 괴를 좋아해서 갔었는데 괴가 없으니까 더 이상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뷔페 레스토랑 간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뷔페 대표 메뉴인 3인방이든 소갈비찜, 광어, 초밥, 훈제 연어에 손님들은 열광났다. 자리에 가져다 놓기가 무섭게 동이 나버리는 바람에 주방에서는 쩔쩔맸다. 단가가 높은 메뉴라면 최대한 늦게 보충해야 이익이 덜 깎이는데 손님들이 음식이 사라지기 무섭게 큰 소리로 닥달을 한다. 이봐야 더 가져오라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보충 음식을 내보내며 손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선취를 위한 각축전을 벌였다. 3인방 가운데도 소갈비찜의 인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다만 질보다 양을 추가하는 뷔페인지라 갈비의 질이 썩 좋지 않아 종종 사달이 나곤 했다. 아니 갈비가 왜 이렇게 질긴 거요? 실망한 손님들이 일개 접객원이 나에게 종종 거세게 항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책임은 아니었지만 갈비가 질길 때의 배시감을 모르지 않는 나는 주방을 대신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영화 내내 용남과 의주의 처지도 비슷하다. 안 그래도 될 일에 고개를 숙인다. 용남은 혼자 멋대로 행동하다가 가스를 들이마신 누나를 구하고 산악동호회에서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건물을 타고 옥상에 오른다.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출하지만 패닉에 빠져 울부짖기만 하는 어른들에게 꾸지람이나 들을 뿐이다. 저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네요. 영화는 당연히 허구이건만 사건의 전개를 보고 있느라면 일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고구마 100개를 물 없이 먹은 양 속이 꽉 막힌다. 취업과 독립, 정착의 길은 멀고 좁고 험난하다.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부모 세대는 라떼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고 끝없는 구박을 받는다. 어른들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속담을 잊어버린 걸까? 20대하고 30대에 필요한 건 라떼 타령이 아닌 따뜻한 격려의 말이나 밥 한 끼 혹은 격려금이다. 뷔페의 추억이 떠오를 때면 광어나 훈제 연어를 사다 먹는다. 소갈비찜은 아르바이트하면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에 내키지 않을 때가 많다. 광어야 국민 생선이니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고 훈제 연어는 아무래도 훈제 연어의 본고장인 스칸디나비아 기업인 이케아의 세라포르트의 가성비로 나머지를 압도한다. 맛도 맛이지만 양식관리협의회 인증 양식장에 연어만 써 환경 및 해양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평론가네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몇 번 했었던 얘기인데, 주방장 얘기인데, 이제 남극에 이제 주방장으로 가게 되는데, 남극에 가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몇 번을 가게 되는데, 일식 주방장인데, 남극에 가면 진짜 별미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팥빙수인데, 남극의 얼음으로 팥빙수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팥을 갈 때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팥을 뭐 다른 것도 많이 챙겨야 되니까 팥만 뭐 많이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양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 이제 대원들끼리 아무래도 남자들끼리만 뭐 60명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료하게 남극의 생활이 무료하기도 하고 또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좀 가끔 험악한 싸움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험악한 싸움이 있으면 항상 팥빙수를 만들어서 좀 달래준다 그러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팥빙수가 그렇게 별미고요. 또 하나의 별미는 그 초밥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가운 지역의 생선일수록 더 맛있다 그러거든요. 초밥이나 회를 떴을 때. 근데 남극에서는 이제 그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이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잡았을 때는 그 일정 부분은 환경 오염이 얼마나 돼 있는지 물고기 상태를 측정하는 부위는 떼고 나머지 부위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밥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요. 거기를 이제 남극 기지를 방문했는데 서지점 기지를 너무 일정이 타이트하고 막 그래갖고 입술이 막 다 부르트고 입맛이 없어갖고 너무 피곤해서 한 2, 3일째 뭘 못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초밥을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안타까워 보여서 그 주방장이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먹어보더니 그 주방장 손을 깍 잡으면서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초밥은 처음 먹어본다고 당신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그렇게 손을 꼭 잡았다는 일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극 초밥이 물론 맛있게 만드는 셰프의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남극 기지 한번 가면 남극 팥빙수하고 남극 근처에 있는 그 생선의 초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예. 자, 이런 얘기를 마치면서 삼성전자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문제는 the problem is the matter of time. 시간이죠. 시간이 언제부터냐.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갈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다만 제 말은 참고용이고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서 많이 연구하신 다음에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